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볼리비아. 부엌에서 잠든 아기 우유니. 남미에 오는 대부분의 여행자는 마추픽추나 우유니 소금 사막을 목표로 삼는다.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신혼여행 온 부부도 만났다. 일주일의 휴가에서 왕복 시간 4일을 빼고 남은 3일 동안 강행군에 지친 부부는 싸웠다. 대체 일주일밖에 없는데 왜 굳이 여기로 온 거야? 라며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부인은 우연히 소금 사막에 세워진 투어 차량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라파스에서 12시간 야간 버스를 타고 새벽에 우연히 마을에 도착했다. 이빨이 의지와 상관없이 박자를 타며 부딪혔다. 어느 호객꾼이든 나를 따뜻한 게스트하우스로 데려다 주길 바랐는데 그것도 따뜻하진 않았다. 추위는 페루부터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거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누구도 남미의 가을이 이렇게 춥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알아볼 생각도 못했다. 내게 남미는 열대의 이미지여서 춥다 해도 가벼운 유니클로 패딩을 챙기면 될 줄 알았다. 여행자들은 페루나 볼리비아에서 라마털로 짠 스웨터와 모자를 샀지만 나는 비용을 아낀다며 모자 하나만 샀다. 술은 그렇게 사 마시면서 따뜻한 옷 한 벌은 사지 않았으니 춥다고 할 자격도 없다. 우윤희는 시내를 둘러보는데 30분도 걸리지 않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나 싶을 만큼 여행사가 많았다. 그중 한국인이 즐겨 찾는 두 군데가 있다.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기 때문이다. 끝없이 하얗고 투명한 소금 사막에서 원근감은 실종되기 때문에 공룡 인형이나 콜라캔을 두고 사람을 소인국 시민처럼 찍는 기법이었다. 동행들은 그곳을 원했지만 남미 여행자 단톡방에서 사고 소식을 들었기에 반대했다. 가이드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일본인 4명이 사망했고 여행사 사장이 심하게 흥정하는 한국인 여성에게 침을 뱉는 사건도 있었다. 우리는 적당해 보이는 다른 여행사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원근감 실종을 보여주는 사진과 한국어 추천사가 붙어 있었다. 낮에 종일 소금 사막을 보는 데이 투어와 일출과 일몰을 보는 투어를 예약했다. 가이드인 빅토르는 한국말을 꽤 했고 운전 중에는 최신 한국 노래를 틀어주었다. 카이팝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러다가 여기에도 인터넷은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하루 종일 투어를 한 다음날 새벽에도 밤에도 빅토르가 나왔다. 소금 사막의 교통사고는 이들의 만성 피로가 큰 이유지 않을까 싶었다. 비싼 투어 비용은 여행사에서 주판을 굴리는 사장의 몫이고 빅토르의 월급은 무척 적을 것이다. 빅토르는 사진 기술이 뛰어나 소품을 적절히 활용해 촬영해 주었다. 소금 사막에선 유독 한국인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사진 연출에 애쓰는 편이다. 원시인 연기를 하며 공룡 인형에 놀라는 표정을 짓고 우연히 알파벳을 몸으로 만들기도 한다. 여행 후에 소금 사막을 다녀온 한국인의 애쓰는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했다. 아쉽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소금 사막을 보기는 힘들었다. 소금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평원은 아름다웠지만 수증기 낀 욕실 거울처럼 뿌옇게 사물을 비췄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란 기사 속 사진 같은 소금 사막은 언제 나오려나 3일 내내 찾아갔다. 낮에는 소금 사막을 방문하고 틈틈이 춥다를 연발하고 시내로 돌아와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한국 주재 볼리비안 대사관에서 일했던 직원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김치가 스친 고추장 양파볶음밥에 가까웠지만 매일 그곳을 찾았다. 이전엔 여행지에서 한식당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미 여행 중에는 유독 한식이 그리웠다. 남미 음식이 맞지 않았다기보다 내가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다. 미처 손쓰기도 전에 변하기에 순간순간을 구리지 않게 살아야 한다. 현지 음식보다 4~5배 비싸서인지 김치볶음밥을 먹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기대를 내려놓은 마지막 날이었다. 볼리비아 우유니에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으로 넘어가는 2박 3일 투어를 떠났다. 이른 아침에 출발해 소금 사막에 또 갔는데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관광 차량들이 밟기 전이라 온전히 깨끗한 소금 사막이었다. 계속 달려 소금을 채취하는 농부를 보았고 우유니의 끝에 닿았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평원이지만 끝은 있고 야트막한 산이 둘러싸고 있었다. 양말을 벗고 차갑게 찰랑거리는 우유니를 걸었다. 소금 결정도 맛보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소금은 우기 때 씻기는 과정을 반복해 순도가 높고 잡맛이 없어 김장배추를 절일 때 뛰어나다고 나와 있었다. 세상에 김장배추 절일 때라니.
소변이 급했지만 소금 사막에 당연히 화장실은 없었다. 우윤희의 끝임을 알리는 가로 세로 1 곱하기 3미터가량의 벽만 있었다. 소금 사막에 서서 볼일 보는 남자를 부러워하며 벽까지 파워워킹으로 갔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나타났다. 저 너머에 차 한 대와 사람, 하늘이 그대로 소금 사막에 비쳤다. 어디가 실제인지 비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했다. 급한 와중에도 셔터를 2번 누르고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다. 개운하게 감상해야지 싶었는데 바지춤을 여미자 겨울은 사라졌다. 운이 소금 사막을 꿈꾼다면 물이 차있는 우기에 가야 함은 물론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 기간을 오래 잡고 꾸준히 찾길 바란다. 투어 차량은 노을이 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기로 하였다. 소금 사막의 끝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해의 둘레는 층층이 다른 농도의 붉은색으로 타오르다 서서히 산 너머로 사라졌다. 그제야 해가 남긴 붉은 여운에 구름이 물들었고 이상하게 하늘은 더욱 파란색이 되었다. 오랫동안 노을을 온전히 본 적은 처음이었다.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마지막일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길 바랐다. 투어 차량에 함께 탑승한 캐나다인이 말했다. 우린 부자야.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부자라는 거다. 그래, 우린 부자야, 부자. 이 투어 차량에는 7명이 탔는데 나와 세계 여행 중인 한국 청년,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라는 부러움을 싼 우아한 칠레 여성과 포토그래퍼인 남자친구, 에르메스를 사랑하며 흰색 셔츠를 즐겨 입는 일본 청년, 1년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여행을 떠나는 캐나다인 바텐더, 영어를 전혀 못하는 볼리비아 운전기사다. 다행히 스페인어를 하는 캐나다인이 중요한 내용은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우리는 2박 3일간 투어를 함께하며 밤에는 여행사가 지정한 가난한 게스트하우스에 모여 와인을 마시곤 했다. 우윤희를 지나 칠레 아타카마 사막까지 가는 여정은 맷 데이먼의 주연의 영화 마션 같았다. 디스토피아의 외계 행성을 그린다면 이런 모습일 것 마치 메마르고 건조한 모래바람이 날렸다. 누구는 2박 3일 투어에 계속되는 마션이 지루하다고 했지만 난 생전 본 적 없는 풍경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크고 작은 간헐천은 짙은 수증기를 뿜으며 콧바람을 내고 바람은 시끄러울 만큼 세게 불어 눈을 뜨기 힘들고 이런 환경의 거짓말처럼 호수들이 자이했다. 더 거짓말처럼 나는 3일째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을 통해 풍경을 보았다. 밖은 너무 추웠고 놀라운 풍경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변번한 숙소도 없었다. 10시면 단수가 되어 비누칠한 채로 나와야 했으며 소금으로 만든 벽이 날카로워 벽에 기댈 수도 없었던 소금 호텔과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서 밤을 보냈다. 현지인의 집은 수줍음이 많은 인디어 아주머니가 운영했는데 따뜻한 토마토 스파게티와 코카차를 내주었다. 차를 좀 더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서니 아기가 바구니도 없이 부엌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아기는 무척 귀여웠으나 괜히 부엌의 뜨거운 주전자라도 건드려서 사고를 칠까봐 다가가지 못하였다. 형 혹은 오빠인 소녀는 샤워시설 앞에서 1인당 1달러를 받았다. 척박한 땅에서 당연히 물이 귀하다. 1달러 때문이 아니라 너무 추워서 씻기를 망설였다. 큰맘 먹은 샤워는 뜨거운 물이 새의 눈물만큼 흘렀다. 소년을 불렀는데 신기하게 그가 밸브를 만지자 충분한 물이 흘렀다. 화장실의 수압은 당연히 약했고 물이 안 내려가기도 했다. 소변을 보고 물이 내려가지 않아 수돗물을 받아 변기에 부으려 했다. 소년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 다시 새의 눈물만큼 나왔다. 우리가 부자라던 캐나다인이 말했다. 헤이, 괜찮아. 우린 볼리비아에 있다고. 그는 쿨하게 내 볼일 위에 자신의 볼일을 덧댔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화장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이. 훗날 휴게소 화장실에서 10대 백인 여성들이 디스커스팅 크레이지 하며 뛰쳐나왔는데 나는 진심으로 이 정도면 괜찮구먼 싶었다. 섹스의 가족은 샤워시설 앞에 소년 말곤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부엌이나 다른 거처에 머무는 듯 했다. 이들에게 우리의 숙박비가 얼마나 돌아갈까? 당연히 여행사가 9대 1로 먹겠지. 1이라도 주려나 씁쓸해졌다. 수줍게 숨어있다가 따뜻한 밥을 내오고 자신들은 식탁에서 먹지도 않던 그들을 보며 수완을 부려 자기들끼리 운영하면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다. 오만하고 주제넘은 생각이라 나를 쥐어받고 싶어졌다. 지금도 바닥에 누워있던 아이가 생각난다. 아기가 크면 샤워시설 비용을 받겠지 하며 그리워만 하기로 했다.